안녕하세요. DJ 유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의 주부예요. 얼마 전에 이혼했고요. 좋은 남자인 줄 알았던 남편이 저를 속이고 저지른 짓 때문에 이혼을 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최근에 알게 되었거든요. 그때의 일을 얘기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엄마는 건물주인데 악착같이 일해서 건물주가 된 케이스였어요. 대단한 건물주는 아니고 3층짜리 빌라에 세 받아서 노후 자금을 하기 위해 마련한 거였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편은 그런 저희 엄마를 롤모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부동산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엄마 조언도 들으면서 엄마에게 참 잘했어요. 장모님, 이번에 지방에 오피스텔 투자할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오피스텔은 공실률이 높아서 투자로는 별로야. 그리고 지방이면 너무 멀잖아. 역시 우리 장모님한테 여쭤보길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엉뚱한 데다 투자할 뻔했어요. 난 우리 엄마보다 장모님이랑 더 자주 만나고 싶은 거 아세요? 내가 아는 게 뭐 있나? 그냥 조금 아는 거나 얘기해 주는 거지. 난 우리 사위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나 찾아와 주는 것도 고마워. 그리고 저에게는 정신적으로 아픈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 남동생은 군대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일로 충격이 커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와 동생이 같이 지내면서 살고 있었죠.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남편이 남동생 대신 엄마에게 아들 노릇도 하고 엄마에게 진짜 잘했어요. 동생이 병원에 가야 할 때면 남편이 연차를 내서 항상 병원에 같이 가기도 했고요. 남동생이 밖에 나가는 걸 힘들어해서 엄마 혼자서는 남동생을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남편이 그걸 알고 항상 남동생을 잘 달래서 병원에 다니곤 했죠. 이번에는 병원에 나만 가도 돼. 일하는 사람 연차까지 쓰게 하면서 병원 같이 가는 거 내가 싫어. 여태껏 자네 충분히 할 만큼 했어. 미안한 일 맡기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가지 마. 엄마는 남편이 같이 병원에 가는 걸 많이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요. 와,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좋아서 같이 가는 건데 그걸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죠. 무슨 소리야. 난 자네를 사위가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예뻐라 하는 줄 알면서 내가 좋아하는 우리 사위가 힘들까 봐 걱정돼서 그렇지. 그럼 저도 같이 병원 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남 병원 갈 때 저 꼭 데려간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야 저도 안심이 돼서 그래요. 나 참 세상에 이런 사위가 다 있나? 난 사위복 하나는 제대로 타고난 것 같아. 내가 친구들한테 우리 사위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 자랑 많이 해주세요. 맞다. 장모님, 다음 달에 이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도 저 빼고 이사하시면 저 정말 서운합니다. 저 꼭 부르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우리 집 이사는 신경 못 써도 우리 장모님 이사하는 건 확실히 도울 거예요. 장모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많다는데 남편은 엄마에게 살갑게 말도 잘하고 남동생 병원 갈 때도 항상 같이 가면서 귀찮은 내색 한번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시댁에 하는 것보다 남편이 처가에 훨씬 잘했어요. 그게 매번 고맙더라고요. 친정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일처럼 팔 걷어붙이고 항상 적극적으로 일 도와주는데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고맙고 든든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보호자 되시죠? 지금 어머님이 저희 병원 응급실에 계세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응급실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지 엄마는 중환자실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엄마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달려갔죠. 엄마는 의식도 없는 상태로 입원 중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엄마의 몸에 여러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발견을 너무 늦게 해서 급하게 수술도 진행했는데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이 고비가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인 상황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낸다고 해도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이 낮은 건가요? 저 엄마랑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눴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엄마 못 보내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환자분 의지가 중요해서 모든 게 환자분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죠. 의사의 말에 저는 이렇게 엄마를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손발이 다 떨렸어요. 남동생은 엄마가 입원 중인데도 병원에도 오지 못하고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남편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아 회사에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왔더라고요. 의사는 뭐라고 해? 장모님, 많이 심각하신 거래? 깨어날 가능성은 조금도 없대? 의사가 방법이 없대?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거래. 오늘 밤을 견뎌도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래. 어쩌면 좋아. 나 너무 무서워. 엄마 몸에 호수가 너무 많아.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돼. 나 이렇게 엄마랑 인사도 못하고 엄마랑 헤어지게 되는 거 싫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남편도 엄마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던지 저는 남편이 곁에 있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야. 울지 마. 울면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지.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갑자기 안 좋아지실 리 없어. 강하신 분이잖아. 분명히 금방 쾌차하셔서 우리한테 니들 왜 이렇게 소란이냐고 한마디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울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자. 남편의 말에 저는 무너지지 않고 힘을 냈죠. 남편의 말대로 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엄마가 금방 일어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되더라고요. 당신 말 들으니까 나도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근데 엄마가 의식도 없이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엄마 모습이 너무 낯설게 보여. 나도 장모님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 내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빨리 알아챌 수는 없었나 싶기도 해. 진짜 속상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정말 너무 괴롭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많이 되었어요.
지금 처남 혼자 있지? 내가 처남한테 잠깐 다녀올게.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당신은 장모님 옆에서 자리 비우지 말고 자리 잘 지키고 있어.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남편은 그 와중에 제 남동생 걱정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은 남동생이 잘 있나 보고 오겠다며 친정에 다녀왔고 저는 내내 엄마 곁을 잘 지켰어요. 그리고 남편은 친정에 다녀와서도 제 곁에서 조용히 엄마가 의식을 찾기를 같이 기다려 주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의식은 없지만 며칠 동안 잘 버티고 계셨어요. 남편은 회사 때문에 내내 곁에 있진 못해도 퇴근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고요. 아무래도 집에 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동생 먹을 거라도 챙겨주고 와야 할 것 같아. 간 김에 반찬이라도 몇 가지 해놓고 나오려고. 그동안 당신이 엄마 좀 봐줄 수 있을까?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금방 다녀와. 그래도 장모님이 의식 되찾으면 당신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실 거야. 여기는 내가 잘 지키고 있을 테니까 늦지 않게 다녀와. 알겠어. 금방 다녀올게. 엄마 좀 잘 부탁해.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줘. 멀지 않으니까 금방 달려올게. 걱정 말고 어서 다녀와. 내가 장모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있을게. 남편이 엄마의 곁에 있어줄 거라는 게 그나마 안심이 되어서 저는 계속 혼자 있을 남동생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 친정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서 밥을 해놓고 간단한 반찬이라도 얼른 해주려고 했죠. 반찬통을 꺼내려고 찬장을 살폈을 때였어요. 반찬통 밑에 종이 한 장이 곱게 접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종이를 무심코 꺼내보았어요. 그건 각서였어요. 근데 그 각서의 내용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동생이 상속받을 재산이 제 남편에게 모두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였거든요. 각서 마지막에는 남동생의 지장까지 찍힌 지장을 보니 저는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아픈 와중에 이런 각서를 발견하니 저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죠. 제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너 이거 뭔지 알겠어? 이 각서 정말 네가 쓴 거야? 이런 걸 대체 왜 쓴 거야? 너 알고 쓴 거 아니지? 말 좀 해봐. 저는 말도 안 되는 각서를 남동생이 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동생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어묵 볶음이랑 멸치 볶음 해줘, 누나. 어묵은 작게 썰고 멸치는 잔멸치로 해줘. 배고파. 너 똑바로 말해봐. 대체 이 각서 뭐냐고. 네가 쓴 거 아니지? 너 이거 기억 안 나? 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야.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한번 봐봐. 남동생에게 아무리 물어도 남동생은 계속 헛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각서의 글씨가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남편의 글씨체였죠. 글씨를 길게 흘려 쓰는 남편의 글씨체는 조금 독특한 편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모를 리 없었죠. 함께 살면서 자주 본 글씨체였으니까요. 무슨 상황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엄마가 위중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바로 처가로 와서 자기가 남동생을 대신해서 각서를 쓰고 남동생에게 갈 재산을 자신이 가로챈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의 글씨체로 쓰인 각서를 보니 그렇게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 긴박한 상황에 이런 짓을 꾸밀 수 있는지 믿기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건 정황일 뿐 저에게는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남편의 서재방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죠. 남편이 정말로 남동생이 받게 될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죠. 장례 비용이 원래 그 정도 드는 겁니까? 아,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라 미리 준비를 하는 중이라서요. 네네, 제가 상주해요. 지금은
대학병원에 계시는데 며칠 안 남았어요. 장례식장도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까? 저는 여기 장례식장이 마음에 들어서요. 저희 집이랑 가깝기도 하고 손님들 맞이하려면 여기가 위치가 제일 좋거든요. 아마 일주일 이내로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녹음된 내용을 들었다가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녹음된 내용에 별게 없어서 그냥 무시하려고 하는데 녹음된 남편이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는 배신감으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엄마의 장례식장까지 알아보던 중이었더라고요. 남편의 전화통화 내용만 들으면 우리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를 위로하던 남편이 뒤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끔찍하고 소름이 끼쳤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 엄마와 동생에게 잘했던 것도 전부 가짜였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녹음기와 각서를 들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 깨어나길 바란다면서 장례식 준비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내 동생한테 강제로 받아낸 이 각서는 뭔데? 당신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엄마가 깨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맞기는 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 정말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 몰래 이런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거야? 저는 남편의 통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고 친정집 찬장에 숨겨져 있던 각서를 남편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소리를 쳤어요. 남편은 놀라지는 않고 귀찮다는 듯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더 기가 막혔죠.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장모님 위급하다니까 미리 준비해둔 것뿐이야. 오늘 내일 하잖아? 사람이 왜 이렇게 대책이 없냐? 그리고 그 각서는 당신 동생이 나한테 주겠다고 하고 쓴 거야. 당신 동생한테 물어봐. 저한테 모든 걸 들켰으니 당황할 법도 한데 어떻게 된 게 태도가 아주 당당하더라고요. 뭔가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게 저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글씨체가 당신 글씨체인데 무슨 내 동생이 쓴 거라는 거야. 내 동생하고 우리 엄마한테 잘했던 이유가 전부 재산 노리고 그런 거였어? 당신 나한테는 엄마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우리 엄마 죽을 날만 기다린 거잖아. 당신 동생이 손이 떨린다고 대신 써달라고 해서 대신 썼어. 그리고 지장은 처남에 직접 찍은 거 맞으니까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마. 처남도 무슨 상황인지 전부 알고 한 거라고. 가만히나 있지. 그런 건 또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이 난리야.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당신이 우리 집 재산 꿀꺽하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전부 당신이 꾸민 짓거리잖아. 내 동생이 뭘 알아. 당신이 꼬드긴 거잖아. 왜 이런 짓을 했어? 우리 엄마 위하는 말도 다 거짓이지? 정신 좀 차려.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지금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따지기를. 너 이제 믿을 거 나밖에 없는데 눈치 없이 나한테 따져? 정신 차려라. 재산이 나한테 들어오면 너한테도 손해는 아니야. 다 알면서 그래. 남편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험한 표정까지 짓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이 남자가 돈에 눈이 머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음흉하고 나쁜 놈인지 저는 까맣게 몰랐던 거죠. 아, 진짜 답답한 거랑 살라니까 속 터져 죽겠네. 짜증나게 좀 하지 마.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으라고. 괜히 초치지 말고. 그것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물건까지 집어 던지는데 저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까지 보이는 건 결혼하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엄마에겐 살가운 사위, 저에게는 듬직한 남편, 남동생에게는 다정한 매형이었던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엄마는 의식이 없지. 남동생도 돌봐야 하지. 거기다 남편은 본 적도 없는 거친 행동까지 하지. 저는 혼자서 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혼자서라도 그 문제의 각서가 남편의 강요에 의해 동생이 지장까지 찍은 거라는 걸 밝혀야만 했어요.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모든 걸 들킨 이후로 엄마가 계신 병원에 발걸음을 딱 끊더라고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이거 잘 봐봐. 너도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여기에 손가락 찍을 때 매형이 강제로 찍게 했지? 이거 중요한 일이야. 이거 네가 쓴 것도 아니잖아. 지장도 매형이 억지로 찍게 한 거 맞지? 내가 찍었어. 내 손가락으로 찍었어. 매형은 좋은 사람이고 누나도 좋은 사람이야. 너 정말 이게 네가 원해서 찍은 게 맞아? 잘 생각해봐. 아니잖아. 너 이거 무슨 뜻인지 알고 지장 찍은 거 아니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 나 매형이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 다 해줄 거야. 매형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누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매형한테 잘해주면 누나한테도 좋은 거지? 그러니까 나는 매형한테 잘해야 돼. 누나 정말 힘들다. 제발 나 좀 도와줘. 엄마가 빨리 의식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나 이 상태에서 엄마까지 잃으면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남동생한테는 아무리 침착하게 물어봐도 자기가 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증거를 찾아야만 하는데 남동생의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말도 안 되는 각서가 공증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지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거기다 동생까지 자기가 주고 싶어서 준 거라는데 저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어요. 저는 증거를 찾으면서도 엄마의 곁을 오래 비울 수도 없었어요. 엄마가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증거는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지났어요. 시간은 계속 가고 저는 불안하고 초조한 며칠을 보내고 있었죠. 그날도 증거를 찾겠다며 동생에게 묻고 또 허탕만 치다가 터덜터덜 걸어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엄마가 있는 중환자실에 가려는데 엄마의 주치의가 중환자실을 향해 막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뭔가 긴박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면서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저희 엄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지금 환자분이 의식을 찾았다고 연락받고 가는 중입니다. 의식을 되찾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가봐야겠습니다. 가서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리죠. 저는 의사를 따라 엄마에게로 갔어요. 엄마가 정말로 의식을 차리고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아직 말도 못하고 손가락만 겨우 움직이는 정도였지만 엄마는 분명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발전이었죠. 환자분이 잘 이겨내신 거예요. 솔직히 저도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환자분 노력으로 깨어난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애써주셔서 저희 엄마가 깨어났어요.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절대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놈에게 엄마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절대 알려주고 싶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엄마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엄마는 일반실로 옮기게 되었죠. 엄마 몸에 달려있던 호스들도 뺐고요. 엄마, 남편 있잖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지금은 엄마도 많이 회복했으니까 말하는 건데 엄마가 의식 없을 때 엄마 재산 노리고 괘씸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 엄마 깨어나길 기다리면서
더 힘들었어. 저는 엄마가 혼자 몸을 일으키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을 때 남편의 민낯을 알려주었어요. 믿을 놈이 아니라는 걸 엄마도 알아야 했으니까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거 말고도 또 무슨 짓을 꾸몄어? 그래서 내내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거야? 엄마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다 말해봐. 엄마 들을 준비 되어 있어. 저는 엄마에게 그간에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해 주었어요. 남동생에게 강제로 상속포기 각서를 쓰게 한 것부터 이 모든 걸 따졌더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초치지 말라고 한 얘기를 다 했죠. 엄마가 충격을 받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엄마는 침착하게 모든 얘기를 듣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많이 좋아졌고 가만히 안 둘 거니까. 너는 끝까지 내가 의식도 찾았고 많이 좋아졌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 응, 말하지 않을 생각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하고 있어. 이혼은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지 생각 중이야. 내가 몸 완전히 회복하면 그때로 해. 난 이제 재활치료 좀 받아야겠다. 넌 그놈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 일단 집으로 가. 엄마의 말대로 저는 일단 집으로 갔어요. 병원에다가는 남편이 찾아오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고요. 장모님은 아직 그대로지? 그래도 오래 버티시네. 그만하면 세상에 대한 미련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히 가실 법도 한데 독하다 독해. 남편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은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이랑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지만 가능한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오늘은 위기도 있었어. 아직 의식은 못 차리셨고 당신은 오늘 회사 안 갔어? 왜 집에 있는 거야?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게 이상해서 물었죠. 오늘은 그냥 연차 냈어. 그동안 피로가 좀 쌓여서 집에서 쉬려고. 당신은 다시 병원으로 갈 거야? 내 밥은 좀 차려놓고 가. 아니다. 밥도 내가 차려 먹을게. 남편 놈은 뭐가 그리도 좋은지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생전 한 적 없는 요리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나는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그렇게 전전긍긍이었는데 그놈에게는 엄마가 위중한 게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었나 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당장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걸 가까스로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신도 너무 기대하지는 마. 어차피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의식까지 없는 채로 한참 됐는데 다시 일어날 가망성도 없다잖아. 다 의사가 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보내드릴 준비를 해. 괜히 연명치료 해봐야 가족들만 고생하고 병원비도 엄청 많이 나와. 장모님 재산을 입원비로 다 날릴 순 없잖아. 저에게 충고랍시고 하는 말들도 전부 소름 끼치는 말들이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여태까지 처가 식구들은 속이며 재산을 빼돌릴 생각을 하며 그 긴 시간을 연기로 살았던 거죠. 내내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돈 생각밖에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몸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놈을 생각하니까 재활치료를 더 열심히 받게 되더라.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지. 내가 빨리 건강을 되찾아야 그놈을 혼내주지. 엄마는 남편놈 때문에 재활치료를 더 열심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는 건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 덕에 회복 속도도 엄청 빨랐거든요. 난 요즘 말이야. 이제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는 게 즐거워.
회사 생활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는 나도 어깨 피고 살 수 있게 됐잖아. 남편놈은 엄마가 얼마나 회복 속도가 빠른지도 모르면서 엄마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며칠이 더 지났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 몸도 많이 회복을 했어. 병원에서는 퇴원하고 재활병원에서만 지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 이제 괘씸한 사위놈을 찾아가 봐도 될 것 같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가 이제 거동도 되고 충분히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퇴원 처리하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놈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 보게 하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 그 괘씸한 놈 얼굴 하얗게 질리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야. 그 각서 쓴 것도 전부 바로 잡을 거고 그런 인간이랑은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도 싫어. 그래, 내가 너라도 그런 놈이랑 살기 싫을 것 같다. 이해한다. 일단은 가자. 엄마와 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이 회사를 가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엄마는 입을 꾹 다물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도 말없이 남편 놈이 집으로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저녁도 되지 않아서 남편 놈이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가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 못된 주둥이를 놀리면서 들어왔어요. 집에 일찍 왔네. 장모님은 아직도 의식 못 찾았지? 아니, 장모님, 병원에 계시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 계신 거지? 장모님이 맞나? 남편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다가 엄마를 보고는 놀라서 아무 말이나 하더라고요. 내가 의식을 찾지 못하기를 바란 모양인데 자네 기대에 못 미쳐서 아주 미안하네. 근데 정말로 미안하지는 않아. 내가 이렇게 의식을 차리니 자네 진짜 모습도 알게 되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 들어오다가 엄마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귀신이라도 본 것 같은 얼굴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내내 의기양양하던 인간이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으니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의식도 없이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의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뭐가 말이 안 돼? 너는 네가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인지도 모르지?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남편놈은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니까 기함을 지르며 엄마의 앞에서까지 본성을 드러내더라고요.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죠. 우리 엄마가 깨어나고 남편놈에게 응징을 해주는 이날을 그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곧장 남편놈에게 달려가 그 머리채부터 잡았어요. 네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늘이 가만히 있겠냐? 이 사기꾼아!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있다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을 떴겠어. 내 아픈 동생한테 이딴 각서나 쓰게 만들고 우리 엄마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 각서도 무용지물인 건 알지? 괘씸한 놈.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각서에 공진까지 받아. 우리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네 인생 이제부터 많이 힘들어질 거니까 기대해라. 저는 남편놈 머리채를 있는 대로 흔들었어요. 그놈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버릴 생각이었죠. 이거 놔! 이거 놓고 얘기해! 장모님,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왜 보고만 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 죽기만 바라던 놈이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장모님이래? 너랑 나는 이혼이야. 오늘 당장 이혼해! 저는 있는 대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울분이 터져 나오는데 제 손에는 뽑힌 남편놈의 머리카락이 가득이었죠.
나도 그놈의 장모님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더러운 입 다물어. 나쁜 놈. 엄마는 당연히 저를 말리지 않았죠. 엄마는 제가 남편놈의 머리채를 흔드는 것을 보기만 했어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내가 미쳤다고 이혼을 하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돌아가실 건데 내가 그날만 기다리면서 한 노력들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라고? 꿈 깨라. 난 절대 이혼 못한다.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지? 네 인생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절대로 적당히 하지는 않을 거니까 너 각오 단단히 해. 네 인생 망하는데 내가 아주 큰 역할을 해줄 거니까. 당신 대체 왜 이래? 나한테 재산이 넘어오면 당신한테도 좋은 거잖아. 그걸 몰라서 그래? 남편놈은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고 재산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저는 이런 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온 게 부끄럽기만 했어요. 주제 파악을 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엄마 재산을 받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랑 이혼할 거고 너는 손가락만 빨게 될 거야. 남편놈이 절대로 이혼을 못하겠다고 버티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저는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시작했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제 동생을 꼬드겨 각서까지 쓰게 한 것까지 같이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위자료까지 청구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정신 감정을 받은 남동생은 각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지장을 찍었을 리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죠. 상속 각서를 조작한 혐의로 전 남편은 집행유예까지 선고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꼈지만요. 나 지금 위자료까지 낼 형편이 안 돼.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나 위자료까지 내면 정말 망한다고. 제발 같이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나 좀 봐줘. 그 같이 산 날들이 전부 사기였잖아. 그러면서 정은 무슨 정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그런다고 위자료 못 받아낼 것 같아? 나 대출도 1억이나 받았어. 우리 부모님 식당 하신다고 해서 그거 도와드리려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라고. 거기다 나 회사까지 그만둬서 월급도 안 나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회사를 그만둬? 그건 또 뭔 소리야? 네가 언제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잖아. 그때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 거야. 나 회사 그만둔 지 좀 됐어. 장모님 금방 돌아가시면 건물도 내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회사도 그만뒀어. 내가 생각이 짧았고 잘못한 거 알아. 그러니까 나 좀 봐줘. 그건 네 사정이지. 내가 네 사정까지 봐주면서 위자료 받는 걸 미뤄야 돼? 내가 언제 회사 그만두라고 하던? 다 네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러게 네가 왜 우리 엄마 재산을 노려? 애초에 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런 사단이 난 거 아니야. 위자료는 못 주겠어. 나 대출금도 갚아야 하니까 잠깐 돈 좀 빌려줘. 그래야 나도 어떻게든 살지. 내가 다시 취업할 때까지만 빌려줘. 내가 취업하는 대로 돈도 갚을 거니까 좀 도와줘. 정신 나간 인간이 저한테 위자료도 못 내겠다고 하면서 돈까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와 내 동생에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미쳤냐? 내가 돈이 수백억이 있어도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빌려줄 거야. 그리고 집행유예나 받는 너 같은 놈이 취직이 되겠어? 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지? 위자료 당장 내놔. 당신은 내가 정말로 망하길 바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나를 망하게 하면 당신은 마음이 편하겠어? 이건 아니지. 나 잘못했어. 미안해.
전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래도 당신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줘야지. 나 지금도 충분히 벌 많이 받았어. 당신도 알잖아. 나도 지금 다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잖아. 제발 부탁이야. 나 지금도 정말로 많이 힘들어. 전 남편 놈이 우는 소리를 하며 애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돈 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는 거였죠.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전부 자기가 벌인 일에 자기가 당하는 건데 불쌍하게 보일 리도 없었고요. 이보다 더 망하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더 즐거웠을 거예요. 야, 나는 네가 철저하게 망하길 바라는 사람이야.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어디서 수작이야? 넌 아픈 동생 이용해서 조종한 죗값도 확실히 받아야 하고 나한테 지급해야 할 위자료도 당장 내놔. 난 네 사정 같은 거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헛된 기대하지 마. 내가 무릎 꿇고 빌게. 내가 장모님한테도 잘못했다고 빌게. 내가 처남한테도 빌고 용서해 달라고 할게. 제발 나 좀 살려줘. 잘못했다고 비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말야, 내가 겨우 사과 좀 받았다고 위자료를 안 받을 것 같아? 너 사람 잘못 봤어. 나 그걸로 안 넘어가.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똑똑히 아는데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난 당신이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지는 몰랐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20년을 나를 속인 놈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넌 그새 네가 한 짓 잊었어? 네가 한 짓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소소한 거야. 그리고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한단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말고 내 돈 내놔. 그 뒤로 전 남편은 저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해서 정말로 사정이 안 좋다며 봐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위자료나 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전 남편 놈은 감히 저에게 전화를 걸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아직도 위자료 입금 안 되어 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줄 건 줘야지. 법원 명령을 어길 거야? 그럼 저는 주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을 했어요. 아마 그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입이 바싹 마르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제가 알 바는 아니었죠. 그 인간이 괴롭던 말던 관심도 없었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전 사돈이 한다는 그 식당은 파리만 날린다더라. 근데 그놈은 취직을 여태 못해서 그 식당에서 일 돕는다는데 도울 게 뭐가 있겠니? 장사도 안 되는 식당에서. 엄마가 알아보니 전 남편은 계속 취직도 안 되고 전시모가 하는 식당엔 손님도 없어서 망한 거나 다름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안타깝지 않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모든 게 순리대로 흐르는 걸로 보였을 뿐이었죠. 여기요. 찌개 1인분 주세요. 장사 안 해요? 빠릿빠릿하게 주문도 안 받으니까 손님이 없지. 근데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그 식당에 찾아가지 않고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당신이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야? 나 보러 온 거야? 나 지금은 위자료 못 준다고 얘기했잖아. 왜 장사하는 데까지 찾아와서 그래? 내가 찌개 좀 먹으려는데 왜 이렇게 난리야? 좀 팔아주겠다는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나한테 말을 걸어? 너 얼마나 그지같이 사는지 보러 왔는데 보아하니 장사도 안 되고 취직도 아직 안 됐나 봐. 하긴 예상은 했던 일이야. 저는 마음껏 전 남편 놈을 비꼬아 주었어요. 그 인간은 제 앞에서 창피한지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하더라고요. 너희가 이혼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네 전 남편한테
망신을 줘야겠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면서. 근데 왜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거니? 너 원래 이런 애였어? 저를 발견한 전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속상하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웃긴 건 전 남편 놈이 우리가 이혼한 이유를 성격 차이라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지가 생각해도 장모가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재산을 탐냈다는 얘기를 하기는 창피했던 거죠. 어머, 성격 차이라뇨. 저 사람이 우리가 이혼한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정말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대요? 와, 지가 한 행동이 부끄러운 짓인 건 아나 보네. 지 엄마한테도 똑바로 말 못하고. 근데요, 어머님, 제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라 저 인간이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이유라도 있었다는 거니? 그동안 잘 지냈는데 갑자기 이혼을 왜 한 거야? 내가 아무리 물어도 얘는 자세히 말을 안 하더라. 그래, 나도 이참에 제대로 얘기 좀 들어보자. 대체 이혼 이유가 뭐였니? 얘가 바람이라도 피웠니? 시모는 제 태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물었죠. 그러자 전 남편 놈이 얼른 막아서더라고요. 엄마, 별일 아니야.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한 게 많아서 그래.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 보세요. 어머님도 아실 건 아셔야지. 내가 이유도 없이 이런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야. 어머님, 이 사람이 정신도 온전지 못한 제 동생에게 억지로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게 해서 우리 엄마 재산을 가지려고 했어요. 우리 엄마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그 각서 쓰게 하고 공증까지 받아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우리 엄마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혼자 장례식장까지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엄마 재산 받으면 그 돈으로 편히 살라고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시길 바랬다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혼하고 위자료 청구하고 내 남동생한테 한 짓도 고소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받은 건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몰랐다니 저는 황당하기만 하네요. 저는 하나하나 똑바로 설명했죠. 전 남편 놈이 자기 부모에게는 그 일을 비밀로 하려고 한 것도 괘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더라고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너 정말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전시모는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더라고요. 잘난 건 없어도 못된 아들은 아니라고 믿었던 전시모는 망연자실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부모가 잘 살기를 해. 내 직업이 좋아. 나한테는 좀 좋은 일 생기면 안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까지 내 탓할 거야? 자포자기한 전 남편이 잘한 것도 없으면서 목소리를 높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우기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게 좋은 일이야? 없이 살아도 나쁘게 살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네 꼴이 이게 뭐야? 장사도 안 되는 부모 식당에 와서 매일 할 일 없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러고 사는 거야? 너 이제 어떻게 하려고? 집행유예가 뭐야? 집행유예가. 전시모가 전 남편의 등짝을 때리면서 울더라고요. 저는 그 지긋지긋한 광경을 뒤로하고 식당에서 나왔어요. 이걸로 속이 풀리는 건 아니었지만 전 남편이 조금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을 못되게 처먹으니까 그런 일밖에 안 생기지. 나는 엄마 의식 없을 때 그놈이 한 짓 생각하면 아직도 성이 안 차. 저는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너도 이제 그놈 생각은 그만하고 네 인생을 살아. 그런 놈 어떻게 살든 말든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래야지. 근데 가끔 이렇게 소식 들으면 순간 욱하고 그래. 더 망했으면 좋겠어. 나는 이제 내 딸이랑 내 손녀까지 같이 살게 되어서 행복하다. 더는 그때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엄마는 계속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우리 딸과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딸도 원래 외할머니를 좋아해서 같이 지내는데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딸은 자기 아빠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말해준 적도 없는데 대강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딸에게는 아버지니까 자세히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알고 연락도 잘하지 않더라고요. 딸 나름대로는 그 일이 상처였을 거예요. 그래서 딸이 더 잘 지낼 수 있도록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엄마와 잘 지내고 있어요. 남동생은 제가 병원에 데리고 다니고 있고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는 걱정 말고 엄마는 할머니랑 삼촌 잘 챙겨. 내 걱정은 하지 마.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집안 분위기 알아채고 외할머니에게 더 잘하는 딸을 보면서 얘가 벌써 이렇게 다 컸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엄마랑 아빠 이혼한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 엄마는 네 마음이 제일 걱정돼. 엄마, 나도 알 건 아는 나이야. 나 때문에 이혼 안 한다고 했으면 내가 더 실망했을 거야. 나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내 걱정 좀 하지 마. 딸의 말에 미안하기도 하고 위로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도 전 남편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가끔씩 울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많이 잊고 지내요. 엄마의 말대로 저도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저의 긴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스트레스도 컸던 일이지만 결국에는 모두 잘 풀렸죠.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